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뭐, 날씨도 많이 더울 때도 막, 그냥 도로에서 그냥 그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 올바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만나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전 부정선거 방지대 운영위원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저도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야, 정말 저렇게 애국자가 있구나. 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왜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을까? 정부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을까? 저분들은, 돈이 나와. 돈 나오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정했습니다. 먼저 사실은, 부방대의 상임위원장이 장경보 그 선생님하고, 또 비원장이신 배대진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서고을 위원장인 강청석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자담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오면은 실질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 많이 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대여섯 가지만 좀 질문을 던질까 하는데요. 사실은 부정선거가 21대도 있었어요? 21대 있었죠. 지난번에. 네. 그 다음에 4.15 4.15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22대도 있었고. 네, 판박입니다. 부정선거 수법이 판박이. 그 다음에 서초군가 거기도? 거기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 네. 교육감. 네. 교육감 서울 이번에 서울 기수의 교육감도 부정선거 있다고. 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이렇게 조용할까? 참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참 의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참 질문을 좀 몇 가지 한번 던질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정부와 선관위에서 부방대가 이렇게 막 좋은 일을 하고자 하고서 외치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일. 자기들이 답변이 궁색해서 아마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또 이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런 반구도 안 하고 언론에서 보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답변을 하면 뭐 언론에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일부러 피하는 것은 그냥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화하지 않겠다. 이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이 있는데 주권에 항쟁할 것 그거를 답변을 줄 것은 국가 공무원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선관위 사전투표 폐지해라, 전자기표 폐지해라, 그 다음에 봉인지 제대로 엉터리 봉인지 쓰지 말라. 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참관인이 이제 그 간인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또 사진 촬영도 함부로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정을 초월해서 네. 그 선관위가 하는 것들은 법과 불법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방대에서 이렇게 계속 항쟁을 하는데 아무런 답변 없는 데 대해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네.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과 국민들,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적인 욕망, 사욕에 의해서 이 참 중요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의로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도 지금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면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면은 반역자라고 저는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다 일이 있고 사실은 하루 1시간에당 10,000원씩 우리 국가에서 돈은 그 기본적 근로기준법에 돈을 주는 게 있는데 몇 시간씩 쉬 운동하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 운동한 지? 5년을 갖다가 돈으로 한 사람이면 수십억입니다. 21대 총선 때부터 그때 부정선거인 거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이게 수십억입니다. 국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를 아마 국가에서는 좀 심히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서고을 위원장님 강청석 우리 선생님께 좀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외쳐도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냥 머무를 생각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19 때 같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 반응이 오죠. 지금 답답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거 부정선거는 진짜 주권을 뺏기는 건데 답답해요. 근데 부정선거 하고 보니까 지금 하는 짓 보세요. 국정감사다, 뭐 청문회다, 거지 발사계 같은 그게 막 국회의원들이라고 속이 터져요.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이 밝히셔야 대통령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좌파들 그 세력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면 여기 민심이 이렇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사해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좌파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한다. 우리 부방대 회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5년간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을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수십억에 해당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나중에 소송할 생각은 없으세요? 국가를 상대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돈 같은 건 하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라만 잘 된다면 맞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돈 한 푼 안 줘도 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그 국민의힘과 여당을 도와주는 거가 될 것 같은데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정말 50몇 석인가 그 부정선거 없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국힘당이 더 많이 당선됐다고 그렇죠. 그런 신문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방대에서 막 부정선거라 외치는데도 국힘당이 입을 다물고 있어.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중앙선관위의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 권한이 얼마나 큰지 지금 뭐 심지어는 그 재판관이 부정선거 선거 무효성 재판관도 대법관이고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고 선관위원장이 재판을 해요. 자기가 피고인데 재판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조그만 거 하나만 써도 100만 원 이상 벌금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데 당선된 사람들은 꼼짝 못하죠 더. 그리고 또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대로 하나 선관위에다가 흠 잡히면 그대로 나가버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면 국힘당도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름을 좀 거명하기 그랬지만 네. 몇 군데 완전히 이겼는데 이게 뒤집어진 지역구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구에 후보들을 몇 사람 적게 했거든요. 네. 전화로 적게 했습니다. 전화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났고 부정선거 사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 우리 부방대에서 그 소송비를 대겠다. 네. 지금 모금도 하고 있다. 네. 몇 억이 모여져 있다. 그래서 소송을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까 소송을 해라. 네. 부정선거 증거들도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증거 갖고 사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자기 정치 인생에 기스를 내기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부정선거가 사실 개인의 어떤 영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냐 라는 얘기로 강권했는데 결국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분은 상당히 진짜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거기서는 밤에
1% 차이로 계속 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네. 근데 한 1시간, 2시간 동안 중단이 되더라고요. 일이. 개표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시간을 정확히 안 재봤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상황도 나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는데, 저기 한번 소송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민 의원 같은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서도 재판에 졌는데, 이 정도 증거 갖고 내가 재판을 이길 수 있는 적이 없다. 그 재판에서 질 거를 미리미리 다들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선관위하고 싸워서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이게 두 사람들의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당신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냐는 그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뜻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참담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닌가? 아니면 나중엔 계란도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뭐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서는 국민의힘과 또 정부 여당도 아무 반응 없고 대통령도 반응 없고, 그러면은 부방대 의원들은 정신 나간 사람 정신 이상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깨지도 않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갔자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저는 지금 권력의 95%를 네. 저쪽에 공산주의하고 매우 같지 않은 그 좌파 세력들이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것이 정당하게 국민으로부터 획득한 권력이 아니고 네. 선관위에 의해서 엄청난 선거 조작에 의해서 다들 권력을 잡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또 이거 말고 선거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K보팅이 여러 가지 많아요. 선관위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론 조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마음대로 선관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선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선관위를 둘러싼 그쪽 계열의 카텔이 있거든요. 네. 법원도 심지어는 제가 놀란 건 법원이 어떤 정도냐면 증거보전 신청한 거를 전자개표기라고 하죠. 우리는 전자개표기인데 저쪽에서는 투표분류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인데 법에서 전자개표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싹 바꿔서 투표분류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잡고 있는 그 권력이 그 근원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거짓과 조작과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 밝혀지면은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밝혀서 이거를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반드시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죠. 국민. 국민은 아까 우리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국힘당에 정치인들한테 기대를 갖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제도 개선도 해달라, 뭐 선관위 가서 해달라,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주 그 결과는 칼자루를 선관위에서 쥐고 있는데 국힘당하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하다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부방대 변호사님들이랑 이분들이 같이 가서 참여를 해서 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선관위 자기 주장들이 안 맥히니까 저 사람들 빼. 국힘당만 와. 근데 국힘당은 아무것도 몰라. 부정선거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제도 개선한다고 선관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완전히 선관위가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다 이렇게 꾸며갖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럼 국힘당은 그게 무슨 업적인 것처럼, 협의해서 얻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선관위하고 뭐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짰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내통했다는 건 완벽한 추정이고요. 예. 추정이죠. 우리가 예.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관위는 공무원인데 굳이 뭐 봉급 받아가지고 그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끼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비리, 아빠 찬스 비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10년 동안 무려 1,200건의 아빠 찬스 비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일반 기관 같으면, 일반 그 부서 같으면요, 장관이나 기관장이 다 옷 벗고 나갔어요. 처벌받는, 무사히 그 관련돼서 다 처벌받았습니다. 제 측근에, 예. 중앙선관위는 아직까지도 선관위원장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처벌받은 사람 두 사람 지금 수사 중이죠. 나머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1,200건, 아파트는 1,200건이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아성을 쌓은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 공산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빠 찬스 채용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 꽁수도, 자기들 속내도 있긴 있죠. 자기들은 뭐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선관위를 망가뜨리기 위한 어떤 그 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은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배대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어느 분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미국 같아봐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윤 대통령 가만히 있지. 국힘당 가만히 있지.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자꾸 숫자를 줄여놔야 돼. 네. 근데 국힘당의 그 국민의힘에 많이 동조했던 그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 위원장님은 부방대가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체가 관심이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뭐 의혹이 있다는 국민들이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62%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한 번 나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는 검찰총장, 경찰도 역시 침묵하고 있죠. 아무리 고소를 해도 다 기각이에요. 수사라고 대통령이 지시 내렸습니까? 아니, 지시를 안 하시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경찰이 검찰에다가 이제 그 송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경찰에서 다 기각이 돼버려요. 우리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찰이나 대통령을 모자하는 분들이 좀 일부러 막을 좀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혹을 갖기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용산 시위를 하는데 우리가 시위한 주변에다가 현수막을 걸라고 했어요. 네.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책무이다. 네. 네, 봤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라고 했는데, 네. 그걸 못 걸게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경호법에 경호법 가져와 봐라, 그런 내용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소송까지 걸었어요. 네. 고발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펜스 쳐준대. 네. 펜스 쳐준 데는 현수막을 걸기도 어려워요. 자기네들이 폴리스 라인 쳐놓은 거기서만 시위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현수막 걸고 하래, 거기다가.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는 집회 및 시위법은 반드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게 돼 있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라. 이게 집회 및 시위법이에요. 네.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무조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면 안 좋은 소리니까 나가야 되겠다. 네. 이게 대한민국 경찰 현주소입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또 1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정부나 여당에서 묵과하신다면은 또 다른 재앙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3.1운동 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잃었던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만주에서도 또 애국에서 구구운동했던 이승만 대통령 참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고 자기를 뒤로 한 채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이 부방대 의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취재자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